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뮬란을 보고 열받은 해외 네티즌들이 다급하게 한국을 소환한 가운데 해외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오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갑자기 한국이 소환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소식과 해외 반응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디즈니에서 이번에 내놓은 뮬란은 과거 큰 인기를 누렸던 원작의 실사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작 단계부터 보이콧이 시작되었던 가운데 얼마 전에도 개봉과 맞물려 전 세계 각국에서 또 한 번 뮬란 보이콧이 거세게 일어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뮬란의 주인공을 맡은 여배우가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고 촬영지 또한 중국의 잔혹한 탄압으로 악명 높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러한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뮬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결국 뒷목을 잡고 딥한 분노를 느꼈다는데요. 최근 뮬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뮬란에 분노한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나는 프랑스 사람이고 뮬란은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애니메이션 중 하나지만 나 역시 뮬란을 보이콧하는 이유들을 생각하며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 난 미국인인데 난 뮬란을 보이콧했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난 독일인인데 이걸 보는 것은 문화 홀로코스트에 연루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등 보이콧을 하느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쏟아진 가운데 의외로 뮬란을 직접 본 이들은 또 다른 의미로 열받는다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적판으로 봤어. 정말 돈 내고 볼만한 가치가 없었어. 여배우의 정치적인 입장도 짜증나지만 그녀의 연기도 정말 심각해. 이건 원작 영화에 대한 수치야. 디즈니가 왜 뮬란을 리메이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디즈니는 뮬란의 이름을 영원히 더럽혔어. 나 이거 봤어. 이거 완전 구렸어. 내 조카도 이걸 극혐하더라고. 심지어 조카는 끝까지 다 보지도 않더라. 노래도 없고 무슈도 없고 스토리라인도 이상했어. 전체적으로 이상했고 분위기는 몽땅 잘못했어. 디즈니는 이걸 만들지 말았어야 돼. 나 이 영화 봤는데 모든 리메이크는 순수한 똥이라는 걸 알지만 이건 표값도 아까웠어. 이걸 안 봤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스시를 사 먹었을 텐데. 등 뮬란의 연기력 논란과 함께 영화 전반적으로도 뭔가 다 틀려 먹었다는 의견들이 속출했습니다. 나도 해적판으로 봤는데 어쨌든 영화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주인공은 배우만 끔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연기도 너무 발연기였어. 이런 건 최근 중국 여배우들에게 꽤 흔한 특성인 것 같아. 중국 드라마를 몇 편 봤는데 배우의 인성이나 연기 실력보다 외모만 항상 우선시하는 것 같아. 한국 드라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한국 영화를 보면 진심으로 뛰어난 배우들이 엄청 많잖아. 라며 뮬란과 최근 중국 드라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던 한 네티즌이 한국을 소환한 것인데요. 솔직히 중드도 요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을 종종 받기는 하지만 K-드라마의 아성을 이길 수는 없죠. 덕분에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자꾸만 일드, 중드 얘기가 나오면 K-드라마가 소환되며 K-드라마는 재밌는데 K-드라마는 이것도 잘하는데 와 같이 K-드라마와 일드나 중드를 비교하는 평들이 자꾸만 고개를 드는 듯 합니다. 이렇게 K-드라마 팬들이 전 세계에 가득하다 보니 오히려 요즘은 나도 K-드라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리뷰 사이트에서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며 K-드라마 별점에 버블설까지 등장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는 K-드라마 팬덤에 대해 여기서 문제는 예술은 주관적이고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것이야. 모든 쇼에는 결점과 강점이 있고 어떤 것도 진정으로 완벽한 것은 없어. 라며 이에 공감한다는 댓글도 상당했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와 반대로 왜 버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 알겠다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알겠다는 공감의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난 사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것들은 정말 내용도 훌륭하고 아주 재미있는 것이 그동안 내가 서양에서 100만 번 본 것과는 다른 콘텐츠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내가 본 K-드라마는 다 10점 만점짜리더라. 라며 결국 진짜 너무 재밌어서 높은 별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K-드라마에 대한 비판도 K-드라마에 대한 찬사도 모두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콘텐츠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에 대해 최근 미국 언론 MBC 뉴스에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이어져 오던 장르 자체에 놀라운 변화를 주며 새로운 장르처럼 만들어버렸다고 분석했는데요.
한국 영화는 어떻게 좀비 장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나 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는 한국식 좀비물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좀비 영화는 연상호 감독의 2016년 스릴러 부산행으로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했고 미국에서는 컬트로 여겨진다며 런던 대학교의 키스비 와그너 교수의 한국 영화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부산행을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라고 칭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행의 성공은 다른 한국 작가들이 좀비 종말을 자신의 버전으로 찌르도록 고무시켰고 제작자들에게 좀비 장르가 한국에서 수익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최근 넷플릭스에서 시즌2를 방영한 김은희 작가의 킹덤을 비롯해 반도의 후속작과 살아있다의 흥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좀비 장르를 연출한 연상호 감독은 28일호에서 좀비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고 킹덤의 김은희 작가는 좀비 발병은 계급에 따른 차별 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감염시킨다는 점에 주목해 좀비화를 통해 차별화를 묘사하고 싶었다고 언급한 인터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살아있다의 흥행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며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상 내러티브에 대한 새로운 대중들의 관심으로 인해 당분간 좀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예측을 반영이라도 하듯 워킹데드는 2021년 초 6개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반영할 예정이고 넷플릭스에서도 2021년 초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는 작품을 론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 좀비물을 비롯해 좀비물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MBC 뉴스의 기사가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 역시 한국 좀비물에 대해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난 방금 넷플릭스에서 살아있다와 부산행을 봤어. 둘은 공식적으로 연결된 작품이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라며 K-좀비 세계관까지 떠올리는 이도 나타났으며 부산행도 좋지만 난 킹덤을 적극적으로 추천할래. 넷플릭스에서 본 살아있다는 너무 좋아. 넷플릭스에서 킹덤을 본 적이 있나요? 2개의 시즌이 있는 좀비 영화로 매우 긴장되는 작품이에요. 라며 한국 좀비물에 대한 추천과 팬심이 앞다투어 쏟아졌습니다. 뮬란의 보이콧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뮬란을 감상한 외국 네티즌들이 실망하며 한국을 소환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사실 K 콘텐츠는 로맨스 코미디에서는 이미 대가인데다가 서양에서 시작된 좀비물 또한 한국식으로 바꿔 세계를 휩쓸었으며 응팔,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다룬 드라마 장르들 또한 그 퀄리티와 섬세한 감정선을 인정받아 인기가 높죠. 현재 K 콘텐츠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에서 기존 장르물의 클리셰를 넘어 한국식 맛을 더한 결과 한국 콘텐츠만의 특별함으로 글로벌 팬덤을 꽉 잡게 되었는데요. K-무비, K-드라마가 다음에 또 어떤 장르를 재패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